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동계올림픽 열렸던 강원도 평창에서 올여름에는 남북평화영화제가 열립니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마련되는데요. 평화를 주제로 전 세계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라고 해요. 특히 올해는 한국 영화가 100주년을 맞는 해인데 이번 영화제로 앞으로 이 남북 영화 교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이사장을 맡고 계신 영화배우 문성근 씨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문성근 씨는 서강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재학 시절인 1974년 뮤지컬 배우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1985년 연극 한시연대기를 통해서 연극 배우로 정식 데뷔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송 진행자로도 활동했습니다. 19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 한시연대기로 신인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영화 꽃잎으로 청룡영화상과 아시아 태평양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경마장 가는 길로 춘사 대상영화제와 청룡영화상,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영화진흥위원회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제1회 평창 남북평화영화제 이사장입니다. 대표작으로는 영화 그들도 우리처럼, 베를린 리포트, 결혼 이야기, 너에게 나를 보낸다, 비상구가 없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꽃잎, 남영동 1985, 동주, 석주저택 살인사건, 1987, 버닝 등이 있습니다. 네,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과 강릉에서 시작되고 마련될 남북평화영화제 이사장을 맡고 계신 문성근 이사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제목은 남북평화영화제인데 네. 북한이 참여 못한다고요. 네, 지금 조금 경색 국면이라서 민간 교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통전부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 북미 관계 정상화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접촉을 했고 작년 14선언 행사 때도 했었고 그 이후에 유소년 축구 할 때도 했었고 그래서 그쪽에 잘 알고 있고 중요한 행사다 이런 뜻은 밝혔고 그다음에 다른 그 영화제와 별도로 영화 교류에 대한 의사는 밝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됐습니다. 아이고, 처음에 우리 평창 이 일대에서 남북평화영화제 같은 거 해보자. 네. 이 얘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평창올림픽 직후입니까? 네, 끝나고 한두 달 지나서 최문순 지사께서 이 평창에서 이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이 됐는데 이걸 이어가서 국제영화제로 확대시키자라고 영화계에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계가 즉각 받았죠. 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우리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평창에서 했으니까 이거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영화계가 달라붙었죠. 하자고. 네. 그리고 북한과도 끊임없이 접촉을 했으나 네네. 아쉽게도 이번에는 네, 직접 북에서 출품하거나 북쪽 영화인들이 오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북한 영화도 혹시 상영을 합니까? 네, 이번에 5편 합니다. 그러니까 극영화 3편, 그다음에 남북미 애니메이션 합작을 했던 게 있거든요. 심청이라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북쪽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한 편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 개막작을 북쪽 영화로 만들었어요. 잡았어요. 92년에 만든 그 새라는 영화인데요. 그 조류학자 원홍구 원병호 박사 부자가 계신데 분단으로 남북을 헤어졌죠. 아버지가 북에 계시고 남쪽에 아들이 있는데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원 박사가 새의 경로 연구하면서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서 보냈는데 그걸 북쪽 아버지가 발견한 거죠. 그게 실화예요? 예, 실화예요. 그래서 이야. 새를 통해서 이렇게 그 부자가 소통한 얘기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네, 아주 대단하네요. 눈물겨운 얘기죠. 아니 근데 그럼 북한의 극영화, 다큐멘터리 또 남북미 애니메이션 네. 이 작품들은 뭐 누가 출품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그 일본에서 상영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일 그 애니메이션도 합작했던 것은 미국이 주로 미국의 한인이 이제 만들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이제 출품을 받았죠. 예. 네. 처음에 개막작 말씀해 주신 새라는 작품은 네네. 우리 국내에는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거죠? 그 90년, 80년대 그 부산에서 제한 상영을 한 적은 있어서 한 번. 그러니까 관계자만 보는 식으로. 근데 이번에는 이제 관객 전체가 보실 수 있게 예. 됐으니까 국내 최초라고 볼 수 있죠.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밖에 뭐 전 세계에서 많은 작품들이 왔다고요? 네, 이 평화 영화제 그러면 이제 평화를 이루지 못했거나 평화가 깨진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타나는 이민이나 난민이나 인종차별이나 뭐 전쟁이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그 평가받은 영화들 30편을 골라서 또 이렇게 한 섹션을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요. 또 남쪽에서 분단을 다룬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쉬리라든지 JSA, 동막골, 뭐 그렇죠, 공작 그렇죠. 등등 그런 그 분단을 다룬 영화들 또 모아서 상영하는 섹션도 있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세계 국제 영화제 하게 되면 네. 전 세계 뭐 몇 개국에서 몇 작품이 출품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는? 이번에 지금 그 33개국에서 85편, 그러니까 장편 51편, 단편 34편 이렇게 초청을 해서 상영을 합니다. 네. 주로 이제 그 개막식장은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야외 마당에서 하는데 극장은 그 평창에 있는 알펜시아 극장하고 강릉에 이제 CGV 극장이 있는데요. 그쪽 중심으로 해서 상영을 하게 됐죠. 네. 제 1회인데도 뭐 33개 나라면은 상당히 많은 곳에서 동참을 하는 셈이군요. 그래도. 네, 평화 그러면 가슴 아픈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정말 눈물겨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찾을 수 있죠. 네. 극영화뿐 아니라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 문성근 이사장께서는 아버님이신 문익환 목사께서 북한 방문하신 지가 올해가 딱 30주년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해네요. 예. 이런 해에 또 맞춰서 우리 영화진흥위원회의 남북영화교류특별위원회를 맡고 계시고 이번이 영화제도 맡고 계시고 어떠세요, 감독님? 이제 89년에 문 목사가 방북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통일 방안은 합의가 됐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까워질 때 남북이 달라진 이 이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게 문화예술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맞이라는 단체를 만들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유업인 거죠. 사실 뭐 논설이나 연설로 우리의 당위성을 강조한다고 이게 감정적으로 딱 거부하면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경우에는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 서너 명 또는 두세 명이 있으면 거기에 관객이 그중에 한 명 또는 두 명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서사 구조를 따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는 나를 들여다보는 거울로 그 인물을 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그 독일도 갑자기 하면서 동독이 이류 국민 같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동서독도 이걸 어떻게 같은 그 국민으로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에 있어서 결국 결론은 문화예술이다. 이게 독일 지성계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하시고 통일맞이를 만들으셨다 그럴까? 그런 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분단 74년인데 가까워지려면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통일맞이라고 하는 단체는 지금 그러면 만들어졌나요? 네, 그 후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쭉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아버님 사시던 집도
이번에 그 박물관식으로 네, 개관을 작년에 했다면서요? 이제 그 탄생 100년에 맞춰서 그 돌아가신 집이죠. 그 집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이제 전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이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이 네. 통일맞이의 근거지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조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다 그 통일의 집 옆에다가 서울시에서 통일문화관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들고 있군요. 사업은 확정이 된다 아직 뭐 매입이라든가 이런 단계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뭐 교육 기능도 가능하고 그래서 많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님 얘기 나온 김에 그 형님이신 문호근 연출가가 만든 가극 금강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이것도 평양 공연도 추진하신다고요? 그 문익환 목사께서 이제 문화교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장남익을 이어받아서 이제 남북이 풀리면 그 교류 공연을 하려고 준비한 게 금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동엽 시인의 장시, 그렇죠. 동학혁명을 다룬 것을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문호근 씨도 이제 평양 공연을 못하고 세상을 떠났고요. 그렇죠. 그 후배들이 2003년에 이제 평양에서 처음 공연을 했었죠. 근데 그 작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지금 경색 국면에 이게 풀리면 다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새로 그 재해석을 해서 작품을 만들고 있었고요. 작품을 업그레이드해서. 네, 그래서 새로 만들고 있었고. 평양 재공연.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올해 4.2 그러니까 문목사 방북 그 한 날 30년이죠. 거기에 맞춰서 평양 공연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북쪽이 이제 사정이 좀 불편해서 좀 무기 연기돼 있는데 일단 작품은 거의 완성 단계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소위 낭독 공연이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풀리는 즉시 이제 평양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뒀죠. 아마 남북관계 풀리고 교류가 시작되면 아마 첫 번째로 가게 될 공연이 금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화예술 교류 앞으로 활성화시키셔야 할 텐데 1차적으로 우리한테는 없지만 북한에 있는 우리 영화 필름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그 숫자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선? 그게 이제 우리는 영화 필름을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못 하고 있었어요. 그 70년대 중반에 남북이 이제 뭐 그 7.4 공동성명 이런 식으로 만나고 그러면서 북쪽에서 그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도 따라 배워서 만든 게 이제 영상자료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영화는 보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전부 이제 밀짚 모자에 들어갔죠. 밀짚 모자 만들 때 테두리로 필름을 썼잖아요. 그때 필름을 그냥 그렇죠. 영화 만들어서 극장에서 상영하고 나면 다 버린 거죠. 아이고. 그랬는데 그 영화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홍콩이나 이런 쪽으로 수출도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북쪽에서는 처음 그 나라를 만든 이후에 정부를 만든 이후에 처음부터 보관을 했기 때문에 남쪽 영화도 그쪽에서 보관이 된 거죠.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존해 준 거죠. 뭐 사회주의 쪽은 그런 문화예술 파트를 좀 나름 선전송동의 대상으로 중시해서 그런지 그런 측면이 있죠. 정부나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좀 펴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덕을 본 거군요. 그런 지금은.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건물 그다음에 그 내부 시설도 아주 완벽하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이 평양에 있을 때 거길 들여다봤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남쪽 영화 섹션이 따로 있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필름이 보관돼 있었다. 그러니까 신상옥 감독 영화도 몇 편 있고 이만희 감독의 만추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일별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거기에 뭐가 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는 모르죠. 그동안 이제 그게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에 대한 워낙에 애호가였기 때문에 그분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면서 동시에 개인 소장고 비슷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북쪽에서는 들은 척을 안 했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좀 얘기를 했더니
이 정보는 어디서 얻었느냐, 얼마나 있다는 거냐, 이러고 되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 많이 관심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문화재를 그쪽에서 보존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무한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사해서 제공을 해준다면, 이거는 참, 우린 그냥 퍼오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북쪽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길 많이 고대합니다. 네. 방금 지금 문성근 이사장님 말씀을 듣고서 저는 사실 북한에 우리한테는 없는 필름 자료가 있다더라. 네. 근데 뭐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네. 그 좀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왜 뭐 리스트도 우리가 뭐 확보를 못 하나 그랬는데 네. 김정일 위원장의 개인 소장물. 네네네. 그런 성격일 수 있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 영상자료원에서 그러니까 제작이 된 건 확실한데 필름이 없는 거는 리스트를 다 만들었어요. 목록을 만들어서 북쪽에도 전달을 했죠. 혹시 이런 걸 찾고 있다. 예. 이 가운데 있는 게 있으면 좀 표시해달라. 그렇죠. 아직 대답은 없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니까 전해지기로는 네. 뭐 만추가 있다더라. 네. 만추는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우리한테는 직접 없고. 봤다니까요. 우리한테는 네. 없고. 우리는 없습니다. 또 뭐가 있답니까? 신상욱 감독 무슨 작품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만희 감독 만추죠. 예. 그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이 3편 만들어졌는데 2편은 다른 분이 만들었고 1, 3편은 나운규 감독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3편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못 했어요. 네. 이거부터 교류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예, 영화 교류는 정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필름 우리 없는 거 보내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북쪽이 우리한테 도와주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뭐 영화제에 서로 교대로 참석을 한다든지 뭐 학술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 불편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신뢰가 쌓이면 그다음에 우리가 북쪽 가서 찍는 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세 번째는 남북이 같이 만드는 합작 영화. 같이 출연하는 것까지 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제안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그러니까 영진이의 남북 특위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평창 영화제에서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뭐 다들 좋다고만 하고 확답은 없는 겁니까? 네, 확답은 없는 거죠. 응하겠다는 뜻은 있는 거예요? 남북 합작 영화 이런 데 관심들은 있어요? 네, 합작 영화를 하고 싶다는 뜻은 밝혔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북쪽에 그 촬영장이 대규모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평양에. 그러니까 그 촬영장을 평양에 그 영화 촬영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그 60년대 거리를 재현해 놓은 곳도 있고요. 일제를 재현해 놓은 곳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야외 촬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촬영장을 활용해 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 과거 그분은 이제 뭐 서양 교육도 받았고 좀 젊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감각의 영화를 만들라는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년도 이제 연두교시에도 보면 그 영화를 인민이 즐길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으로서도 남쪽 영화계와 교류할 필요는 많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평양 가까운 곳에 그런 평양 시내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 행정구역은 평양 시내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서울 어딘가에 대형 촬영장이 그렇다는 거죠. 그건 또 참 다르네요, 우리랑. 우리는 저 어디 산골 가야 촬영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에 있는 게 산골짜기에 있어가지고 그 별로 그 용도가 크지 못했고, 그다음에 다 그 조각조각 라인 문경에 있고 어디 부안에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남북 관계가 좀 풀리면 사실은 휴전선 그 DMZ를 포함해서 북쪽 구간에 뭐 100만 평, 200만 평의 대규모 야외 촬영장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사실은 제안도 초벌 제안이 돼 있는데요. 비무장지대와 비무장지대를 포함해서 북쪽 구간
개성 쪽까지. 예, 개성을 향해서. 예, 근데 예. 아니면 예. 개성 내부에 원래 이제 그게 1000만 평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성공단이 1000만 평 약속인데 예, 지금 100만 평도 안 100만 됐죠. 평도 못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거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요. 거기에 한 200만 평을 영화 촬영소로? 촬영장으로 하면 여러 가지 그 좋은 점이 있죠. 일단 한류 센터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KTX가 연결되면 서울역에서 60km거든요, 개성이. 그렇죠. 첫 번째 정거장이 될 거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인천공항에서 뭐 그때 송영길 시장 때 제안 보니까 어디 다리 하나 놓으면 60km래요, 육로로. 그러니까 자동차로도 한 40분, 예. KTX로 한 30분 만에 아주 모든 것이 다 모여 있는 세트장을 만들 수 있고, 그럼 우리도 남쪽도 매우 효과적으로 그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아니, 할리우드 영화도 거기 와서 찍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중국에 그죠? 그런 세트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은 이 청나라 황실 전체를 거의 동일 사이즈로 재현해 놓고 뭐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광지로 동시에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는 그 한류의 힘이 이게 지속될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그 의지가 약해진데, 그러니까 저항의 의지가 많이 꺾인 나라고. 그래서 이 문화예술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저항과 이 혁명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류는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 동양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근데 그렇다면 그거를 같이 남북이 쓸 수 있는 세트장을 만들면 이건 어마어마한 관광단지가 되고 그 생산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우리나라 영화 감독들은 국제적인 영화제에 가서 상도 많이 타고 네. 배우들도 상도 많이 타고 네.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이제 하나의 영화 아닙니까? 네, 네. 북한에도 그렇게 좀 세계적으로 평가받는 영화 감독 배우들이 있나요? 좀 어렵죠. 좀 다르죠. 예, 예, 영화의 그 장르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80년대 초반부터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초 고난의 대행군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그 학술 모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문 서적이 80년에 중단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세계적인 서적들이 별로 못 들어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경우에도 아직도 후시 녹음을 하니까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동시녹음 장비라든가 이런 거 좀 그 업그레이드되면서 빠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북한에는 다 해야 되고 요긴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아직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영화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올해 제1회 이 남북 평화 영화제는 아쉽게도 북한이 참여를 못합니다만 내년부터 북한이 참여하면 개막식은 평창에서 하고 폐막식은 금강산에서 하자. 뭐 그런 제안을 하셨다고요. 네, 이번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사실 금강산의 북쪽 그 관계자들이 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조금 풀리면 원산에 이제 그 갈마지구 그래서 그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관광단지에 영화가 많이 필요할 테니까 그 원산이 강원도입니다. 북쪽으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원산하고 평창 간의 동시분산 개최 같은 거. 그래서 처음에는 뭐 속초와 원산 간의 페리로 하고 좀 지나면 도로가 연결될 거고요. 좀 더 뭐 지나면 기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금강산은 아무래도 뭐 극장이나 이런 시설까지는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없고 그다음에 북쪽에 관계자들이 오기도 불편하고요. 그렇죠. 원산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원산까지는? 원산까지 그게 뭐 한 100km, 150km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직은 뭐 도로 철도까지 가려면 좀 많이 남았어요. 멀죠. 그러니까 페리로 일단은 가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처음에 금강산도 배로 갔었잖아요. 그리고 배가 하나의 호텔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금강산 관광 같은 경우에. 네네. 이번 영화제가 강원도가 기획을 해서 영화계에 요청을 한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강원도가 이걸
모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추진 주체가 되는 거죠? 네, 강원도가 북쪽에도 강원도가 있는 유일한 도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쪽 인구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150만 명 정도 되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분단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강원도이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금강산 열리면서 고성 지역이나 이쪽에 경제적인 효과가 많았고 또 평창올림픽 하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도민들께서 남북 관계 개선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평창도 사실은 그 겨울올림픽 때 남북 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평창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강원도 그 영화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실 영화제마다 보면 그 행정기관하고 영화인들 간에 조금은 갈등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부산 영화제도 그것 때문에 한참 고통스러웠고 부천도 그랬었고요. 그랬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남북이 못 오더라도 우리가 이 대화의 끈을 갖고 이 토대를 만들어가야 된다. 잘 되면 또 잘 되기 때문에 더 잘 돼야 된다. 영화제가 이런 마음을 강원도청도 갖고 있고 영화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통도 잘 됐고 협력도 잘 되고 있죠. 네. 북한에는 무슨 영화제가 없나요? 평양에 영화제가 있습니다. 국제영화제가 있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열렸는데 올해부터는 매년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국제영화제는 혹시 사회주의권 영화제인 건 아닌 거죠? 아니요. 주로 그쪽을 했죠. 주로 그쪽으로?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는 부산영화제하고 그럼 자매결연을 맺자. 네. 그렇게 해서 상호 교차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북쪽도 뭐 사회주의권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범세계로 넓히려면 부산영화제와 손잡는 게 매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영화제와 평양영화제가 자매결연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공동으로는 강원도에서 평화영화제를 하고.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면 우리 제작진이 북한 가서 찍고.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찍고. 네. 같이 합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형 스튜디오도 좀 만들어 보고. 좋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올해가 아주 소중한 출발의 의미 갖도록 하고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평창 강릉 일대에 마련되는 남북 평화영화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남북 평화영화제 문성근 이사장 함께 만났습니다.